이제 마늘 재배 기술입니다. 이제 마늘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쫙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토양관리를 철저했냐. 토양관리 철저한 거는 처음부터 토양검증을 받고 그 검증대로 시비를 했느냐. 그리고 뭐 조화 재배는 좀 힘들겠지만 조화 종구를 쓰느냐. 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농가들이 종구 소독을 제대로 했느냐. 종구 소독할 때 자기의 품종에 맞는 뭐해서 자기 그 전에 종구를 쓸 때 어떤 병이 걸려가 이 병에 맞게 종구 소독약을 쓰느냐. 그리고 이제 종자의 크기를 제대로 했느냐. 어떻게 말하면 너무 큰 걸 쓰느냐. 작게 쓰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료를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를 내가 예방적으로 했느냐. 뭐 철저하게 했느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패의 원인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패의 원인은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보통 공장에서 퇴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공장 퇴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일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농가들은 지수질 비료에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데 이제 품질 면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지수질 비료가 쓰면. 그리고 이제 잘못된 영농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디 한금알 농법, 미원 농법, 저도 듣다 보다 못한 유튜브 농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건 좋은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 검증해 본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하고 싶으면 그 사람 어제도 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토양검증을 설명하면서 전 선생님 한금알 농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저도 이제 그거 들어봐서 그게 지수질 비료를 엄청 많이 넣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게 해보는 건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그게 엄청 좋으면 홍보했겠죠, 기술 홍보를.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홍보를 안 하는데 그거를 전체 면적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 이제 제가 진짜 그 사람은 좀 욕심이 있더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가 그러면 한 골만 해봐라. 한 골만 해보고 자신감 있으면 더 확장해라. 해라는 거지. 그게 엄청 좋으면 우리 전국에 있는 마늘 농가 다 하겠죠. 그죠? 그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듣다 못하는 농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려면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마늘 재배에 관련된 유튜버가 있으면 그거는 봐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한금을 농법이나 검증 안 된 유튜버를 보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맞겠죠. 우리한테 아직 안 맞잖아요. 그죠? 해보려면 조금만 해봐라. 아까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마늘이 보통 9월쯤에 이제 발화가 돼가 조금 컸다가 보통 이제 이게 부직포를 덮잖아요. 그죠? 부직포 덮는 게 11월 한 말에서 12월 초에도 덮어도 돼요. 근데 요 사람들 욕심이 부직포를 덮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닐 멀칭을 해가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직포를 덮는 게 영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덮는 거지 12월 달 돼도 솔직히 우리 영천에 그 정도로 영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땅이 얼기 시작하면 좀 덮어라 그러는데 땅이 얼기도 전에 막 심어요. 왜냐면 부직포 깔기가 좋으니까. 깔기도 좋고 핀 꽂기도 쉬우니까 땅 얼기 전에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마늘 심고 한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중순에서 이제 인고에서 시작하면 매우에서 시작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인고 전들이 다 심습니다. 경쟁에 붙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어떤 지역에는 보면 그게 보통 행정에서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보통 부직포 공장에서 이게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품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빨리 우리 거는 그 회사가 안 나오냐고 난리집니다. 그래가 행정에서 전화하고 그 조금 늦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요 시기의 겹쳐가 요 웃거름 시기하고 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쪽비대기를 보통 이제 뭐 쪽비대기가 이제 쪽이 이제 커진다는 말인데 요 시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쫑이 나오는 시기하고 겹칩니다. 마늘 쫑이. 요 시기 이후에는 실제로는 비료를 하면 안 됩니다. 비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비료 웃구름을 하잖아요. 그죠? 월동 지나면 지금 이제 아마 올해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2월 중순쯤 되면 부축불 아마 베낄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급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요소를 하거든요. 요소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비료를 하는데 요 웃구름 주는 거는 좋은데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요거를 4월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4월달 넘어가면 하지 말고 올해는 비료를 주더라도 양을 많이 주도 조금 그 사람들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량을 주라 해도 많이 주거든요. 많이 주는데 주는 시기를 올해는 무조건 4월 전에 줘야 됩니다. 4월 전에. 3월 말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마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마늘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도 많이 걸리고 저장성도 약하고 수량도 더 떨어집니다. 요게 제가 진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마늘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마 회장님도 그렇지만 실제로 마늘 재배하시는 분은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 비료 많이 하거든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건데 비료는. 그냥 그 줄기만 커지는 거지 실제로. 요 시기가 되면 양분이 입에서 있는 양분이 다 구로 갑니다. 구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준 양분만 여기에 있는 그 양분만 해도 충분히 요 구 비대한테는 넘칩니다. 아까도 이제 실제로는 뭐 토양 검정을 해나갔지만 실제로는 보통 우리가 그 밭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1년에 유기질 비료가 한 600kg 정도 소모된답니다. 600kg 정도. 그리고 논마늘은 한 1,500에서 2,000kg 정도 소모가 된답니다. 마늘이. 일반적으로 논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복합비료 주실 때는 밑비료 줄 때는 80kg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파종 전에 보통 하죠. 그죠? 하루 이틀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두둑 높이입니다. 두둑 높이. 제가 기본적으로 15cm 해라겠지만 실제로 우리 영천에 논에서 재배하시면 적어도 한 27cm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봄에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이게 습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복토를 해가지고 요 두둑 높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요거는 참고로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퇴비하고 보통 유박이라고 하잖아요. 유박이라는 게 유기질 이제 비료라 그러는데 엄밀히 이제 보통 혼용해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퇴비라는 거는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통 이제 재배를 하자마자 효과가 있습니다. 재배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늘이나 처소한 사람들은 퇴비를 많이 넣고 유기질 비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기질 비료, 이게 소위 말하는 복합비료하고 이게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런 복합비료, 무기질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이제 이게 유기질 비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박이죠, 유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박은 일반적으로 채소인데 쓰는 게 아니고 넣어가지고 한 재배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사람은 넣어가지고 재배 장목이 1년 이상 되면 넣어가지고 서서히 양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는 이미 양분을 빨리 흡수해야 되는데 그 유박을 넣으면 너무 늦게 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유박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퇴비는 실제로 한 200kg, 2000kg 넣어야 되면 차로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편하다고 유박은 한 몇 푼만 넣으면 되거든요. 양분을 따지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양분이 특히 또 유박에는 양분이 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양분을 또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또 비료를 좀 줄여줘야 되고 또 유박은 서서히 발효되기 때문에 마늘에는 좀 안 맞습니다. 채소한테는. 그게 과일이나 뭐 포도나무에 유박을 쓰는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이 들어갑니다. 마늘 종구는 보통 한 300평당 300kg. 이 평당 1kg 잡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평당 1kg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을 때 왜 한 개 한 개 심잖아요. 그게 이제 인편이라 그러는데 요게 5에서 7g 돼야 됩니다. 5에서 7g. 이제 보통 이게 크면 클수록 수량은 많이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커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마늘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요 정도 한 5에서 7g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종자를 보통 우리가 자가 종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특히 이제 흑색스금균일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병이 있는 종자를 쓰시면 또 계속 간염이 되기 때문에 수량도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런 거는 쓰게 되면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런 병에 걸린 그 포장에서 그런 흑색스금균일병이 발병된 포장에서는 그런 종자를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7g 이상 생기면 벌마늘이 좀 많이 생긴다. 이게 결과가 있더라고요. 종자 소독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보통 뭐 살균제하고 살충제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베누람이나 티메이터 유제락 해가지고 살충제를 썼는데 보통 흑색스금균일병을 많이 걸린 데는 신령분 안 오셨죠? 신령에, 오셨어요? 신령 농협에 지금 카스테라 공급이 됩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동안은 잘 나갔다가 아마 이게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공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흑색스금균일병의 포장에서 발생이 된 지역에는 종구 소독할 때 요 살균제 대신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종자 소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보통 종자가 많거나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소독해야 되고 보통 이제 웬만하면 그 뭐 하루 저녁에 담갔다가 건져냈다가 그 다음날 쓰거나 아니면 오후에 파종할 거면 아침에 소독했다가 좀 그늘진 데 말렸다가 건조한 상태에서 웬만하면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기계화로 파종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드시 말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늘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수분이 있으면 이게 보통 파종기가 원리가 뭐냐면 이게 캡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파종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뭉쳐져 가지고 수분이 있으면 두세 개 파종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종자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로 파종하면 반드시 이제 건조시켜 가지고 보통 이제 손으로 파종하면 파종해가 좀 이렇게 수분이 있어도 이게 파종하면 이게 보통 멀칭해가 위에 얹어나면 말리면서 이게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로 할 거면 이거를 이제 그 기계통 찌통에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수분이 있으면 같이 엉키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게 살균제 한 40g에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물 한 말에 종자를 넣으십니다. 이게 종자 양이 얼마 넣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요 약에 종자가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파종은 뭐 보통 이제 비료할 때 이제 한 1일 전에 비료하고 뭐 살충제 넣으시고 이제 한번 노타리 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심는 간격은 기본이 20에서 10c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 간격이 20, 이제 폭이 사이 10이고 요것보다 이제 속된 말로 쏘물게 심으면 수량은 많이 나오는데 품질은 적어지고 구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보다 넓어지면 구 자체는 커지는데 품질은 커지는데 수량은 조금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농가가 보통 뭐 유공 비닐이 이제 어차피 사이즈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서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순에서 심으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날씨를 봐가 해야 되겠지만 아마 조금 늦게 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날씨가 9월 초순, 9월 중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종기에 비가 많이 와서 뭐 추석 전으로 비 왔고 그다음 또 조금
심으려고 하니까 또 비왔고, 또 심으려고 하니까 또 비왔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심은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화산에 한번 가보니까 12월 달에 심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12월 달에. 12월 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파종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뭐 손으시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기계 회사 이름을 말하기 힘들지만 신화 전공에서 나오는 그거 있고, 요게 우리 지역엔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파종하면서 비닐 덮고, 이제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요 기계의 단점이 뭐냐면 요 기계 사이에 간격이 넓어가지고, 우리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끝까지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심으면 요 앞부분하고 요 앞부분하고 비어 놔야 됩니다. 기계 회전 반경 때문에. 그걸 욕심이 못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버리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요거 욕심 버리고 그냥 한 필지 더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우리 지역에 조금 농가들이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제초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뭐 스톰포나 나소를 같이 써가지고 이종을 혼용해가 많이 쓰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쓰는 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토양 처리용이거든요. 마늘이 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제초제 해코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제초제는 뭐냐면, 풀이 좀 났을 때 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속된 말로 경합 처리제고, 요거는 토양 처리제인데, 요걸 또 두 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얻는데 간혹 가다가 있어요. 쓰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마늘이 약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제초제 그 이야기하는 데 가보면 고올이라는 그 제초제가 있는데, 이 제초제를 쓰면 특히 이제 사질답에서 치났고 비가 오고 이러면 이 제초제가 튀어가지고 마늘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를 좀 주의해서 쓰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뭐 습관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이게 농가들이 보통 칠 때 보통 뭐 이게 봄으로 치면 상관없는데 이 약정대로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주위에 잎들게 재배한 사람들이 약해 많이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잎들게 한 사람들. 그래가 뭐 우리 현장에 나가가 뭐 자기 소송을 하니 많이 한데, 결국에는 뭐 이웃끼리 뭐 얼굴 붉히기도 힘들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게 좀 농약 칠 때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 사람도 재배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재배하는 사람인데, 우리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게 제초제 폐입니다. 그게 고올 폐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뿌리고 나서 이게 약히 튀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멀칭이다, 멀칭. 보통 이제 혹시 멀칭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식풀을 안 덮은 분 계십니까? 다 덮죠? 부식풀을 안 덮어? 비닐을 안 덮는다. 그거는 이제 아마 기계 때문에, 기계 수확 유리하려고 근데 비닐로 안 덮는 건 상관없는데, 부식풀은 반드시 덮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닐로 안 덮는 건 아마 그 다음에 수확하기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이제 보통 부직풀을 덮어주면 수확이 좀 앞당겨지고, 뭐 비닐 멀칭도 그렇지만 수확이 앞당겨지고 수량도 조금 증가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멀칭 종류에 따라서 수량이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요건데 대부분 투명을 쓰죠. 혹시 흑색 쓰는 사람 있습니까? 흑색 쓰는 사람 없고, 인고에서 오신 분 중에 녹색 비닐 쓰는 사람 있습니까? 단가가 좀 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간행적으로 투명을 쓰거든요. 투명을 쓰면 마늘을 이제 파종해 놓으면 이게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발근도 빨리 되고 일찍 좀 자랄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봄, 이제 올해 봄 되면 이제 온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늘 구 비대기에
아까도 했지만 굽이 되기에는 한 20에서 25도인데 투명이면 30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닐을 째거나 흙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흑색을 넣어요. 흑색을 넣으면 또 단점이 뭐냐면 흑색은 초기에 생육이 넣어지는 거죠. 초기에 생육이. 그 이제 초기에는 좀 안 좋은데 봄이나 그 5월달 되면 그 검은색 비닐이 이제 잡초가 안 생기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요 녹색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녹색이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단가가 너무 비싸요.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요게. 그래가 지금은 조금 뭐 보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뭐 농가들한테 좀 이게 홍보를 해가 더 사업을 늘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초기 단계라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량면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투명이 100으로 나오면 녹색은 한 9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흑색이 한 9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량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투명이 낫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흑색은 심으려면 좀 일찍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생육이 좀 안 좋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통긴 비닐보다. 그러니까 일찍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일찍 심는다는 게 우리가 너무 일찍 당기면 아무리 검은색을 하더라도 너무 덥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녹색만 된다 그러면 뭐 녹색이 가격만 떨어진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들어보실 겁니다. 뭐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액상 비닐 멀칭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액상 비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액상 멀칭? 들어보셨어요? 예. 액상 되던가요? 액상 멀칭이? 그게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아까도 투명 비닐이 초기에 덮으면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액상 비닐은 그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고 제가 아마 어떤 회사에 그 회사에서 자꾸 뭐 우리 기술자인데 시범 사업을 해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수확해야 되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찍 하고 늦게 심어야 된대요. 일찍 심고 늦게 수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찍 심는 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늦게 심는 거는 우리 영천 지역에 한 7, 80%는 이모자가 하기 때문에 그게 늦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단가 싸움이 안 되더라고. 단가 싸움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친환경 자재다 그러더라고. 마늘에서 그것만 친환경 자재를 쓰면 뭐해요? 제초제하고 농약을 다 쓰는데 그거 의미 없잖아요. 그 마늘 전체를 유기농 재배를 하면 그걸 도입할 필요는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만 해가지고 뭐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기 농산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 지금도 뭐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업체는 뭐 종이 멀칭 또 있나 종이 멀칭. 그것도 보온 효과도 없고 그게 좀 연구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좀 현실성이 좀 없어서 뭐 제가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종이 멀칭 일성은 단가도 비싸고. 이제 보통 부직포를 뭐 덮는 거는 11월 이제 얼기 전에 하시면 되고 11월 중순쯤에 딱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벗기는 거, 제거하는 시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2월 상순을 이야기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이게 맞았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2월 달에 중간에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2월 한 15일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종할 때 작년에 파종할 때 11월에 늦게 파종했거나 뭐 늦게 한 사람들은 한 3, 4일 정도는 더 덮어 두셔야 생육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래가 그리고 또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어제 한 분 전화하셨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위안을 듣고 싶겠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 부적포가 벗겨졌는데 덮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 이제 자기는 이제 기술센터 직원한테 위안을 듣고 싶겠지. 안 덮어도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알아서 하이소.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런데 덮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 그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웃으면서 그런데 그래도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힘들더라도 지금 그래도 이때까지 농사 잘 지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 동해나 일어나면 막 전혀 농사 생산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덮으셔야 됩니다. 했죠.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거 있는데. 신령입니다, 신령. 제가 요 다음 사진을 안 들고 왔는데, 요게 이제 부적표 덮기 시작할 때, 요 다 덮어지는 게 하루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욕심에, 요거 덮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덮어요. 아직 멀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띄워 놓은 게 뭐냐면, 부직포 덮는 시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9월 중순에 심었고, 어떤 데는 비가 와가지고 10월 달 심고, 또 심어가지고 12월 달 심었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심은 사람들은 날씨가 괜찮으면 안 덮어도 돼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직포를 덮으면 얼때 그 영하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면 같은 부직포를 덮어도 일찍 심은 사람들은 더 웃자라는 거죠. 더 웃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올해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직포 뺏기면 아마 작년보다 병해충이 더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심을 때 비도 많이 왔고, 그러고 날씨도 더웠고, 고온 다습했고, 그렇기 때문에 월동하기 전에 응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뺏기자마자 비료보다 약을 먼저 쳐야 될 겁니다. 약을. 특히 살충제나 토양 살충제나 조금 있으면은 입짐 썩은 무님병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지만 월동해도 우리가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 전에 충분히 수분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두 번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그게 봄 가뭄이 심한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따로 물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